자, 66페이지 1번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문을 좀 닫아볼까? 시끄럽네. 더우면 에어컨을 신청하고. 자. 평면상의 운동 2차원. 네. 원래 그림을 실측으로 주지 않나요? 뭐라고? 원래 그림을 실측으로 주지 않나요? 그림은 어떻게? 실측으로 주지 않나요? 실측으로 준다. 근데 왜 뭐가 실측이 아닌 것 근데 같습니까? 세타 값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다르다고 한번 보죠. 그러니까 세타가 180도를 넘어가야 돼요. 그럴 리가 있나요? 270도를 넘어가는 방향이어야 돼요. 자, 1번 그림은 2000평면서 페이지 66페이지의 1번부터 이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지 지난 시간에 개념만 쭉 설명했으니까 이제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 텐데, 그림은 원점에서 원점 좌측축을 설정해 보면 원점에서 속도가 y축 방향으로 3m/s인 물체가 x축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했네요. y축 방향으로 가속도는 0이라는 얘기죠. x축 방향 가속도 운동을 하여 2초 후에 x축 방향으로 이동 거리가 8m다. 너무 쉬운데요. 자, 문제가 잘못했어요. 응? 문제가 잘못했어요. 우선 여기까지 딱 읽었을 때 아주 우선 잘못했다 안 됐다 판단하지 말고, 자 봐보세요. 처음에 어느 0초인 순간 원점에 위치해 있고 y축 방향의 속도만 3m/s야. 네.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즉 무한히 올라가요. 그렇지 쭉 등속도는 하겠죠. x축 방향 근데 2초 뒤에 보니까 요 놈이 여기 있고 8m를 2초 뒤에 보니까 여기 있고 수평 방향으로 8m를 갔다. 2초 뒤에. 그런데 문제에서 또 주어진 조건이 x축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 밑줄 그어주고 거기에서 단서를 시작해줘야 됩니다. x축 방향으로만 가속 운동했다는 거야. 당연히 x축 방향으로 가속 운동인데 플러스 x축 방향으로 가속 운동했을까? 마이너스 x 방향으로 가속 운동했을까? 당연히. 그렇지. 이쪽으로 변이가 생겼으니까 처음에 x축 방향 속도가 제로인데 이쪽으로 변이가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가속 운동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항상 문제를 풀면서 이런 생각 해주면 좋습니다. 가속도하고 뭐는 항상 비례한다. 힘은 항상 비례한다. 아니죠. 근데 즉 이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x축 방향은 초속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플러스 방향으로 가서 x축 방향의 초속도가 제로죠. 왜냐면 문제에서 0초일 때 속도가 y축 방향으로 3m인 이라고 돼 있잖아요. X축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x축 방향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선생님 x축 방향 속도가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완벽하지 못한 문제를 할 수 있는데, 뭐 x축 방향 속도가 0이다 뭐 이런 말이 안 좋았어요. 근데 그림은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가고 있다. 0초일 때 이렇게 가고 있다고 들었으니까 x축 방향 속도는 0이라고 봐야 되죠. 아, 0인데 2초 만에 저 8m/s 저 위치에 도달했다고요? 그렇죠. 아 별론데. 아, 와우. 뭐가 별로야. 지금 자,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는 2초 뒤에 여기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속도가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좋아,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x축 방향으로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가속도는 했어. 그래서 x축 방향 속도가 있겠죠. y축 방향으로 힘을 안 받았으니까 무슨 운동합니까? y축 방향은 등속도 운동하죠. 이렇게 항상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이 평면상 운동 핵심이란 말이야. y축 방향 속도는 얼마라는 거야? 3m/s. 이거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 속도를 구해주면 되겠다. 수평만 2초 뒤에 수평만 속도를 구해주면 될 텐데, 중력 가속도 없어요? 중력 가속도 없는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중력 가속도가 뭐다 이런 말이 없잖아. 너희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은 거를 마음대로 설정하면 안 되고, 또 문제에 주어진 단서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능력이 중요해. 필요한 여러 아주 확장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만 쏙쏙 빼서 여기서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력 가속도 없다. 그러면 중력 가속도 없는 상황이구나. 이걸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처음 속도는 이쪽 방향으로는 3m/s도 있구나. 수직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이걸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8m 2초 이걸 이용해서
이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2분의 1. 2분의, 그렇죠. 2분의 1, 2분의 1 AT제곱이 뭐다? 2A. S다. 이런 식이 있었죠? 그 원래 저기다 V0랑 그렇지. 원래 V0T가 있는데, 처음 속도 Y축 방향.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Y축 따로, X축 따로. 선생님 오늘 따로 몇 번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X축 따로, Y축 따로 생각하면 풀리는 문제입니다. 처음 속도 제로니까 이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동거리가 얼마다? 8m다. 2분의 1. 가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네요. 가속도 얼마인지 모른다. 그 다음에 T 2초 걸렸으니까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러면 A가 얼마 됩니까? A가 4m/s 제곱이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4m/s 제곱 운동한 것입니다. 그러면 2초 뒤에 수평과 속도 얼마나 얘기인가요? 8이죠, 그죠? 가속도가 사라는 얘기는 1초에 4씩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8m/s. 그러니까 저때 속도가 그런 거죠. 그렇지, 지금 속도 구한 거야, 선생님. 방금 가속도가 증가한다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이런 선생님이 말하는 영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정신없다 보니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잘 짚어주셔야 돼. 좋습니다. 자, 3m/s는 8m/s는 그럼 실제 속력은 얼마냐? 이게 실제 속력은 이쪽 방향으로 딱 떨어지지 않겠지만 64에다가 9를 더하면 얼마죠? 이게 그 힘의 합성인가요? 그렇죠. 힘의 합성을 했다고 했어. 루트 C는 뭐야? 루트. 얼마야? 64에다가 9를 더하면 루트 73이 73이니까 안 되는데. 안 되죠. 루트 73m/s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하고 이제 하나씩 보면 2초일 때 Y축 방향의 위치는 이거 아주 쉬운 것부터 나왔네요. 6m. 그렇지. 2초 동안 3m/s로 등록하니까 이 거리는 6m다. 1번 바로 답을 하게 되고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X축, Y축 가속도가 별도로 다 있으면 따로따로 구해줘서 가속도는 또 벡터니까 벡터합을 해주면 됩니다. 피타고라 써서. 그런데 이게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만 왜 전화가 오네. Y축 방향으로 가속도가 제로고 X축 방향 가속도 있으니까 그냥 X축 방향 가속도를 바로 집어넣으면 돼. 얼마가 됩니까? 4m/s 제곱. 2번. 그 다음 3번. 2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 이거 중요하네요. 그렇죠. 루트 73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왜 아닙니까? 속력이 아니잖아요. 속도의 크기라고 적었죠. 크기래요? 잘 보세요. 글씨를 잘 봐야 됩니다. 한국말을 잘 읽어줘야 됩니다. 잠깐만 이게 속도면 안 되는 이유. 속도면 안 됩니다. 왜냐면 속도는 방향과 크기를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라고 예를 들어 속도는 무엇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해도 안 돼.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속도는 X축 방향으로 탄젠트 8분의 3의 각도로 탄젠트 세타가 8분의 3인 각도로 루트 73의 크기를 갖는 합시다. 근데 주로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그러니까 저거 쟤는 스칼라가 아니라 벡터니까. 그렇지. 방향까지 함께 표현해 줘야 됩니다. 2초일 때 물체의 운동 방향과 X축 방향 여기 나왔네. 4번에 나왔네. 8분의 3 아니에요? 8분의 3. 탄젠트 세타는 8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주면 풀립니다. 이게 화이트하고 근데 선생님 4번에 뭐라고요? 8분의 3. 탄젠트 세타가 8분의 3이다. 왜냐면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이 방향의 X축 방향 이런 각도를 3번이요. 3번 2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얼마인가? 루트 73. 속도의 크기. 근데 이거 응. 중력 코스 없잖아요. 근데 잠깐 왜 휘죠 이게? 왜 이렇게 휘어지는 운동하냐? 자, 이놈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냐면 평면에다 이런 공을 놔둡니다. 평면에 공을 놔두고 평면에는 지금 중력하고 수직항이가 상쇄되니까 뭐 중력과 속도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죠? 평면상에서 위에서 쫙 내려다보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 쇠구슬을 이렇게 툭 쳐줍니다. 네. 쇠구슬 툭 쳐주는데 여기다 자석을 갖다 대놓고 자석이 쇠구슬에게 가는 힘 일정한 힘으로 가져오면서 그렇죠. 이렇게 움직이는. 아니죠. 그렇게 하면 헷갈릴 여지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접선을 하나씩 그어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알았어.
설명 방법까지 코치도 해주는 아주 훌륭한 학생이네요. 순간 기울기를 보면서 해야죠. 이렇게 매 순간순간 사진을 찰칵찰칵 찍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X축 방향으로는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가고 있죠. 그리고 일정한 간격. Y축 방향으로는 일정한 간격을 가고 있고 X축 방향으로는 점점 어떻게 되냐? 점점 넓어지는. 넓어지는.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건가? 이 속도의 방향이 이렇게 점점점 방향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아래가 더 빨라지니까. 그렇지. 아래는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수평은 점점 커지고, 수직은 일정하니까 이 각도가 점점 이렇게 돼서 점점 결국엔 어떻게 됐어? 거의 수평에 가깝게끔 이렇게. 이거 탄젠트 값 점점 작아져서 그런 거구나. 탄젠트 세타 값은 그렇죠. 점점 무한히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세타도 당연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 자, 그 다음 몇 번을 풀어볼까요? 1번 이렇게 해결됐고, 너희들 그래서 1번을 풀다가 못 풀겠어서 막혀서 지금 숙제를 안 했다 이거구나. 저 뒤에 있는 이 친구들도 지금 잠깐 이건 풀긴 했는데. 자, 이제 개념은 물리라는 과목이 원래 그렇습니다. 개념은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그 개념을 적용하는 예제들을 많이 풀어봐야지 어떤 문제풀이에 대한 내공이 쌓이는 거거든. 그래서 시험은 자, 언제 봐요? 응? 시험은 언제 봐요? 지금 이 상황에 시험 보면 다 틀릴 것 같아. 그렇지. 시험은 좀 어느 정도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문제도 더 많이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봐야죠.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풀어볼까? 그 다음에 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국어 문제. 67페이지에 9번. 가속도도 합성돼요? 가속도도 합성이 되죠. 가속도라고 하는 벡터라고 있잖아. 걔 벡터예요?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 두 개의 가속도가 있다. 그럼 두 개를 벡터로 해주면 가속도가 피타고라스처럼 해가지고. 그렇죠. 피타고라스가 많이 씁니다. 쌤 이것도 싸가지 없잖아요. 이것도 중력 가속도 있다고 안 알려줬잖아요. 자, 일본은 안 알려줬으니까 없다고 했는데 얘는 안 알려줬으면 없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아주 원초적인 질문들을 계속 하는데, 자, 봐볼까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이라는 말 있잖아요. 수평면. 수평면이라고 하는 건 지면이라는 얘기잖아. 이게 지면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땅바닥이니까 당연히 지구 위에서 실험을 했겠다. 지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른 융통성이 있게 받아들이는데 그래. 아니죠. 융통성이 없어. 이거는 없가지고 그러다가는 문제 하나도 못 풉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다를 수도 있어. 자, A를 수평방을 던졌더니 A가 이렇게 어떤 경향을 벌였냐? A가 이렇게 포물스 운동을 그래서 여기 딱 떨어졌다. 4번이에요? 네 9번 9번을 풀고 있습니다. 9번. 갑자기? 갑자기 9번인데 너희들 뭐 그 사이에 풀어줘야 되는 문제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9번은 아주 간단히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선정을 해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 자, 9번을 한번 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잠깐만 공식이 이게 어디든. 자, 영상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지금 이 포물선 운동을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도대체 기초적인 개념이 안 잡혀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적인 개념, 물리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에서 어떤 공식이 성립하는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에서 이 세 가지 공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들 연립해서 시간이 사라진 이 세 가지 식을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이걸 1차원상의 등가속도 운동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차원상의 등가속도 운동. 물체를 아랫방향으로 20m/s로 던졌다. 이 5초 뒤 5초까지 낙하한 거리는 얼마인가? 낙하 거리는 얼마인가? 이런 문제들을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이 공식을 이용하면 5초 뒤에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처음 속도가 v0와 20,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으로 10. 그래서 이게 20, 이게 10, 5초니까 5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70이 되겠죠? 그래서 5초 뒤에는 속도가 아래쪽 방향으로 70m/s가 됐다. 공식으로 바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고, 아니면 이 정도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가속도의 정의로 가속도가 중력가속도가 10이다. 일체 속도가 10씩 변한다. 20이었으니까 5초 뒤에 50만큼 속도가 변해서 70이 되었다. 이렇게 거리를 수 있고 그때까지 낙하한 거리는 바로 이 거리인데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처음 속도가 20, 걸린 시간이 5초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가 10 걸린 시간이 2초니까 4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풀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됩니까? 20에다 120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낙하한 거리 120이 된다. 뭐지? 이거 그러면 구분할 때 구분하는 게 중력가속도고 그렇죠. 중력가 속도를 X 가속도 두 개를 준다고 해야 되는 거야. 중력가 속도가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줘서 풀면 돼. G라고 여기서는 B만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G라고 하든 10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결국은 값을 구하는 데는 G로 하든 10으로 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거 같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9번. 20이요? 아니 잠깐 20 여쭤보 아니죠? 답은 H 답은 20 아닙니다. 20 나오면 제가 뭔가 잘못했거든요. 뭔가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냥 X축에서 가속도도 변하고 Y축 가속도도 변하고 두 개가 변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X를 미터퍼세컨을 던졌다는 얘기가 그렇죠. X는 일정합니다. X는 등속이요? 자 공을 등속이요? X축 방향 등속 운동이야. 왜냐? X축 방향으로는 힘을 안 받잖아. 그렇죠. 힘을 받는 거는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를 간단 말이야. 항상 이걸 생각해. 아까 적었던 거. 가속도는 무엇에 비례한다? 힘에 비례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속도의 방향이 잘 안 보일 수 있어. 그러면 힘을 느껴보면 돼. 힘을 이놈이 어떤 힘을 받지? 그 힘의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구나. 그 힘이 일정하면 그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하는구나. 가속도하고 힘 항상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답이 20루트예요. 20m이 아닙니다. 그럼 10m요. 10m죠. 답은 10m입니다. 그 10m의 답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자, 이런 문제들을 아주 간단히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리 문제를 풀 때, 그냥 답을 구하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되고, 가장 간단한 풀이는 어떤 걸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는 여러 가지 있거든. 그 여러 가지 도구 중에 물리에 대한 통찰력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가장 간단히 풀이 방법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쌤, 어? 최고점의 높이에 제곱이 들어가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근본적인 그런 건데 왜 그걸 써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를 던집니다. A를 던지면 슉 이렇게 떨어질 거야. 떨어지겠죠? 네. 그 다음에 B를 던지는 B는 어디에서 던졌냐? 그게 문제 조건이 있어졌죠? 이 거리의 절반,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은 길을 갖고 있는데 요 어느 정도 높이의 속도를 던졌더니 얼마의 속도로 던졌나요? 똑같이요. 같은 속도 V, 같은 속도 V로 B를 던졌더니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했네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조건은 시간은 어떻다 안 나왔죠? 네. 시간은 어떻다 안 나왔고 그냥 이렇게 공을 던졌더니 여유롭게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진 거니까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니까 수직 방향 운동만 생각해 보면 A 운동과 B 운동의 수직 방향 운동만 생각해 보면 무슨 운동인가요? 이런 운동이야. A든 B든 수직 방향의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처음 속도가 제로인 상태로 쭉 떨어져서 바다에 도달하는 그런 운동이야. 네. 자, 그리고 이러한 포물스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 무슨 운동 한다고 그랬지? 등속도 운동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등속도 운동한 그 속도 곱하기 같은 속도로 갔다고 했어. 같은 속도로 가네? 시간이 그 속도로 얼마의 시간 동안 떨어지는 시간 동안 갔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자,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속도가 같고 수평으로 간 거리가 요게 2배라는 얘기는 A가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몇 배라는 거야? 2배라는 거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판단이 됐으면 이제 수직 방향으로 옮겨와서 생각하는 거야. 자, 수직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이야?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했지? 2배라는구나. 시간이 2배라는 거야, 시간이. 공중에 머문 시간. 이놈이 떨어져 이렇게 움직이게 걸린 시간. 그게 2배다. 근데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A가 여기에서 쭉 자유낙하에 걸린 시간과
B가 계속 쭉 자유낙하한데 걸린 시간의 B도 2대 1이라는 거죠. 그냥 계산 잘못했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낙하할 때 등가속도 방정식 또 다 적어볼까요? 처음에는 다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프로? 네. 좋아. 민수 형이랑 봐. 그래프로 풀이할 수도 있고 공식으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은 그래프로 풀이하는 걸 더 좋아하고 즐겨하는 편인데 공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이건 성향에 따라서 둘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로 풀어볼까요? 좋아. 그래프로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어떤 것이냐?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유낙하 운동. 그렇죠? 네? 아니죠. 아니구나. 미안. 위로 던져올린 거 있죠? 그렇죠. 쭉쭉. 이렇게 내려가니까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속도가 줄어지는 거야.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A가 자유낙하한데 걸린 시간이 B가 자유낙하한 시간이 두 배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릴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게 t초로 간다면 이게 2t초가 되는 거고 이 B는 이만큼 간 것이고 B는 이만큼 떨어진 것이고 좀큰게 A는 이만큼 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선생님 잠시만. 음. V가 변해요? V는 Y축 방향의 속도입니다. 아 Y축. Y축 방향의 속도. 그건 맞죠. 항상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아래쪽에 플러스라는 것도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아래쪽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설정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B가 낙하한 거리고 이게 A가 낙하한 거리야. 왜 시간 2t초, 2t초였냐? 수평 도달 거리가 1대2고 처음 속도, 수평만 속도가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이와 이 넓이의 B는 몇 대 몇입니까? 길이 동일하니까 네. 1대4가 되겠죠. 색종이 적기를 해보면 요거 하나, 둘, 셋, 넷. 좀 기하적으로 보면 그렇지. 그래프로 푼다는 거는 약간 넓이랑 기울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니까 기하적인 풀이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은 대수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길이 A가 낙하한 거리 대 B가 낙하한 거리는 4대 1이 돼야 돼. 근데 이게 4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10m가 된다는 거야. 물리 문제는 너희들 해답이 어떻게 풀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물리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너희들이 가장 좋은 거는 너희들이 풀이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을 해답지를 보지 않고 선생님 설명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그거를 답을 어떻게든 구해내는 게 중요하고 그 풀이 방법을 최대한 계속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 최대한 간략하게 더 빠른 시간에 풀 수 있는 최대한 간단하게 풀이하는 방법이 어떤 걸지를 찾아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번에 들었던 걸 착안해가지고 저 40m 다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있잖아요. 중력가속도 붙이로 하고 그럼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거에다가 V 곱한 거 해서 2L이고 그거 A열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거 비교해서 했는데 잠깐만. 예, 그래서 방금 계산 실수 때문에 답이 잘못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풀었어요. 그렇지.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 다음 이 두 페이지에서 66에서 67 이 사이에 있는 두 페이지에서 질문 있으면 한번 공식 해볼까요? 해주면 안 돼. 공식 뭐 써야 돼? 공식. 좋아. 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프 하지 않고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이거 공식이 더 간단할 수 있어. 이 문제는. 근데 저게 1대4라고 저거 속도가 1대4인 거 아니에요? 속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VY랑 속도는 2대1이 됩니다. 맞다. 이거 넓이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해했어요. 시간이 2대1이다. 속도도 2대1이다. 그럼 이동거리는 4대1이다. 라는 건데, 자, 공식으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어디까지 논리적으로 결과가 나왔냐면, 수평 방향의 속도는 똑같다. 그런데, 이동한 수평 방향 이동거리가 2대1이네.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시간이 2대1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근데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요놈이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하고 똑같다.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하고 똑같다라는 거지. 움직이는 데 걸린 시간이니까.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데 걸린 시간이 2대1이라는 거야. 자, 그럼 공식 읽겠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떨어질 때 등가속도는 하지. 등가속도는 방정식 아까 썼던 것 중에 두 번째 거.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을 써보는 거야. 자, 자유낙하할 때, 수직방향 자유낙하할 때 처음 속도 되는 게 사라지겠죠? 네. 그리고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G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낙하한 거리 H는 2분의 1 GT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낙하한 거리 H라고 하는 거는 시간 T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죠? 네. 시간이 근데 1초일 때, 1초 집어넣어봐. 1초 집어넣었을 때 높이 H가 그냥 T초, 2T초, 1초일 되겠구나. 1초 이상 안 나왔으니까. T초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T에다가 2T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 2분의 1 T. 그렇지. 2T 제곱을 해주면 당연히 4H가 되겠죠. 4배가 되겠죠. 이 값이. 그래서 시간이 2배만큼 더 많이 자유낙하하면 이동거리가 4배다. 그래서 4대 1이 돼야 되니까 40m, 10m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의지로트가 사라진 이유가 뭐였어? 자유낙하니까. 자, 물체를 잡고 있다가 자유낙하해. 근데 시작하면 그러면 처음 속도가 제로다. 아니 선생님 처음 속도가 V 있잖아요. 그거는 Y축 X축 방향으로 V가 있는 거야. 합성해도 0이면 그냥 이걸로.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2차원 평면 이게 물리2에서 나오는 핵심입니다. 물리1에서는 이런 거 안 나와. 물리2에서는 2차원 평면상의 운동이 나오는데 그 핵심은 X축 따로 Y축 따로 생각해서 그걸 더해주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네, 3차원도 그러니까 세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은 3차원이니까 3차원은 Z축 하나 더해서 해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공간에 대한 설명도 다 할 수 있겠지.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제 3차원도 나올 텐데 이제 뭐 과거 영재고 입시에서는 당연히 3차원을 생각하는 문제들도 나오죠. 3차원 문제들 자주 나옵니다. 거기는 근데 음. 중학교 걸 돼야 되지 않아요? 중학교 중등 심화 범위라고 하지만 중등 심화 범위에서 글 기반을 하죠. 기반하지만 교육 과정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교육 과정과 연계돼서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 뭔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연기부가 은근 물화생지 다 끼워 넣어가지고 물리 비중이 의외로 적던데. 물리 그렇게 딱 그러니까 물리 비중을 이렇게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열 문제 나왔다고 해봅시다. 영재고 20문제 열 문제 나왔어. 그럼 여기 물리 문제 몇 개냐? 어떤 선생님은 물리 문제 한 문제밖에 없네. 또 어떤 선생님은 열 문제, 물리 문제 8문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요즘 문제들이 다 통합 문제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개념이 안 들어갈 수 없어. 모든 기본적인 개념들은 뭐 밀도니, 뭐 부피 이런 것들 전부 다 물리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 거. 부피라는 문제도 어찌 보면 화학 문제 같은데 기본적인 물리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고 부력 문제도 화학 문제에 속해 있지만 물리 문제가 물리적인 개념이 기반에 대해서 나오는 거 보통 문제 영재고 할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실험 상황 같은 거 주어주고. 그렇죠. 다양한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이제 입시에서 2학년들도 있고 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데 영재고 과거에서 뽑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뽑냐 똑똑한 사람 뽑습니다. 민수처럼 똑똑한 사람 뽑는 거야. 호진이처럼 똑똑한 학생을 뽑는 거야. 근데 똑똑한 기준이 뭐냐? 그냥 지식만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응용을 할 줄 아는. 그렇지.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 돼. 문제 해결력은 주어진 뭐 다양한 상황, 창의적인 어떤 상황이 주어지겠죠. 문제 상황이 주어지면 그거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종합해서 자신만의 답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보는 겁니다. 정형화된 문제만 드립다 많이 풀어서 막 그걸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서 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없고 그런 능력들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선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선은 진도를 많이 뽑고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러한 그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그거예요. 유연한 사고야. 사고를 너무 틀에 박혀 하지 말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고를 해보는 거야. 그런 사고를 하는데 좋은 게 이런 물리 문제들을 보면서 다양한 방식의 풀이 방법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유연한 사고들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해서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우리가 2시간인데 항상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첫 시간은 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 질문을 받을 테고 두 번째 시간은
두 번째 시간까지 문제를 풀다 보면 진도가 안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그 다음 개념 설명으로 쭉 갈 거야. 나가서 괜찮은데. 우리가 물리2를 이제 거의 대부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리2의 개념을 우선 빨리 습득하는데 4개월 동안 물리2 개념을 한 번은 훑는 게 어찌 보면 주 목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은 개념을 나가고 첫 번째 시간은 전에 풀었던 거 문제 질문 받고 문제 풀이하고 이렇게 갈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항상 보면은 X축이든 Y축이든 둘 중 하나 등속도고 둘 중 하나 등가속도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많죠. 그런데 내년 뒤쪽에 이제 고난도 문제 같은 거 풀어보면 둘 다 가속도 운동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약간 부조리. 중간에 전기장의 크기를 다르게 걸어서 막 알짜임이 바뀌어서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중력이 있는데 공을 던집니다. 근데 그 공이 대전돼 있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공이 질량이 있으니까 중력을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받겠죠. 네.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전화를 갖다 놓고 여기 마이너스 전화를 갖다 놓으면 이 사이에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전기력을 이쪽으로 받죠. 전기력. 플러스와 플러스끼리는 서로 미는 전기를 받고 서로 다른 부분은 전기력. 땡기는 전기력. 네. 자, 전기력을 받아 그래서 X축 방향으로도 알짜임이 있습니다. Y축 방향으로도 중력이라는 알짜임이 있어. 그래서 X축 방향, Y축 방향 둘 다 힘을 받는 상황이고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X축, Y축으로 둘 방향으로 등가속도를 하니까 이 운동의 경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번 이 힘의 크기는 F라고 하고 이 힘의 크기 EF라고 해봅시다. 자, 한번 객관식 너희들 좋아하니까 객관식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1번 경로를 그린다. 2번 경로를 그린다. 3번이죠. 3번 경로를 그린다. 4번 경로를 그린다. 근데 이거 전자기장이 5번 경로를 그린다. 자, 몇 번일까요? 근데 당장은 F여도 마이너스 근처가면 더 빨라지지 않나요? 항상 문제를 끝나고 나면 선생님 문제 다시 설명해주세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을 중력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력만 있는 상황에서 공을 던지면 이렇게 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민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 이런 문제들 보다 보니까 항상 저는 X축 방향은 등속동동하고 Y축 방향은 등가속동하는 상황이 있던데요. 그런 아닌 상황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이란 거야. 예를 들면 여기다가 전기장을 형성시켜 주는 거야. 이게 플러스 대전체를 두고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를 주면 이 대전된 전하가 전기력이라는 힘을 받을 거란 말이야. 그럼 중력 이외에 전기력도 받으니까 두 개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도 가속도 운동, Y축 방향으로도 가속도 운동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일 경우에 이 공은 어떻게 움직일지 1번 이런 곡선, 2번 이런 직선, 3번 이런 곡선, 4번 이런 곡선, 5번 이런 곡선. 어떤 곡선들을 움직일까요? 근데 지금 저 전기 전기를 알아야 되지 않아? 아닌가? 저거 뭐야? 그러니까 이 F라고